이재명 절대 지켜! 윤석열 장모 최후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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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셨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나올까요, 근데?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오늘 나왔고 네.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현장에 당 지도부 또 지지자들이 많이 네. 모여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대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 정도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 이재명은 반란 그 자체였을 거라면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잘못한 것도 피할 이유도 없다며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사법 쿠데타라는 그런 표현도 좀 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조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검찰이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혹은 직접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해서 받은 네. 광고비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검찰이 이제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오늘 어차피 유한을 체크하고 박준호 마커 중에 한 명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반장도 좀 도와서 같이 좀 속보를 좀 챙겨줘요. 네. 네. 자, 지금 이 대표의 출석을 놓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하죠. 네, 먼저 민주당은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 소환한 정권은 헌정사 처음이라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철권 통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잠식했다며 오늘 검찰 출석은 시작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조폭에 비유하는 그런 발언도 했던데요. 현장 분위기라든지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오늘 나경원 저출산인 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에 의하면 나 전 의원은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직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아무튼 나 부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인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많네요. 네.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왜 이렇게 쳐다봐요? 오늘 야근을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선배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당연히 유한을 체크가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박마커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건 알아서 얘기해요, 그거는. 국장이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백반장 시킵시다, 그러면. 네.
자,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에 없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회원분들 의견은 백 관장이 잘 챙겼다가 내일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야죠.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뛰어나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 FC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응한 건데요. 출석에 앞서 10분 가까이 읽어내려간 입장문에는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 답정 기소 같이 검찰을 정조준하는 내용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늘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지지자들도 총출동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유한울 체커 또 박주름 마커가 콜라보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인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원픽으로 뉴스픽 진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에 오늘 오전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입장문 8장을 9분 동안 읽어내려갔는데요. 입장문을 읽기에 앞서 현장에 나온 시민들 사이에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 의원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소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엔 차떼기 사건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 소환 없이 자진 출석했는데요. 또 전직 총재 신분이었죠.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따라서 이번 소환 조사를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지금 언급한 두 대통령 관련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역시 참배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예방도 잊지 않았죠. 이날 행보의 키워드 통합과 화합이라는 당 안팎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위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기할 만한 거는 나오실 때 책을 좀 이렇게 권하셨는데요. 화보, 산을 옮기다 이런 내용인데 주 내용이 이제 통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우리 정치인들께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 대표님께서도 이 책에 대해서는 잘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검찰이 원래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오늘이 아니었죠.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인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검찰 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신년 인사에 관련 행안부의 이메일만 띡, 그리고 이번엔 검찰의 팩스로 찍입니다.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정한 날짜가 1월 10일 오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표는 우선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은 하나도 잡지 않았고요. 소환 하루 전인 어제도 오전 일정만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지도부한테 사실관계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이 성남 FC 건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도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찌감치 이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을 함께 하겠다고 결정은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원내대책회의 평소보다 30분 앞당겨서 오전 8시 반에 열었습니다. 20분 만에 마치고 모두 성남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 대표 뒤에 섰죠. 여기에 앞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이 성남지청 정문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는 이 대표를 에스코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남지청에 나타난 의원들만 약 30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이 대표는 혼자 간다고 몇 차례 말씀을 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에서 홀로 가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함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요.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건 이 대표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지지단체가 SNS 계정에 올린 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라면서 오늘 성남지청 앞에 모이자고 호소하고 있죠. 실제 이 대표 출석 3시간 전부터 모였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도 집회로 맞서면서 이 성남지청 앞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는 저희 현장 취재기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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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절대 지켜! 이 대표는 성남지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은 지금도 이 대표의 조사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도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릴레이 글을 올리며 성원 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들의 구호에 힘을 보탭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아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민과 함께 물으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금 7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에 앞서서는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전략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발언도 포토라인에서 했는데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답정 기소, 결국 기소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기 때문이네요. 검찰에서의 진술, 요즘 말로 무쓸모하다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법리 다툼, 지금 현재 치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준우 마커한테 넘겨서 오늘 소환조사의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 발제 구역으로 갑니다. 네, 이 공동 발제구역 JPA에 나와 있습니다. 네, JPA, 조인트 프레젠테이션 에어리아라의 약자인데요. 준우박 어썸이라는 숨은 의미도 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뭔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이 차병원 등 모두 6곳입니다. 먼저 두산건설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2015년 이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소유한 정자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을 해줬는데요. 이 병원용 부지를 업무 시설용으로 바꾸고 이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 5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후원금 유치 성과금은 당시 성남FC에 근무하던 이재명 대표 측근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업이 걷는 후원금이 정 실장에게 건너간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네이버는 지난 2016년 이 성남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 제1사옥 옆 부지에 제2사옥을 건설했죠.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도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서 이 40억 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이버는 2015년 시민부채 탕감운동 롤링 주빌리를 위해 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롤링 주빌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중 39억 원이 성남FC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구단 유니폼에는 롤링 주빌리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차병원입니다. 이 차병원은 지난 2015년 성남FC와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33억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후 이 차병원이 매입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됐는데요. 사실 차병원 측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이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반대를 했던 사안이었다고 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의 구단주이기도 했던 이 대표가 구단을 위한 후원금을 유치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제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3자 뇌물 제공,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범죄를 말하죠. 기업들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인허가 문제 등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건넸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결국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고요. 2번은 이 부정한 청탁과 성남FC 후원금 사이에 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이 대표가 이 기업 임원 등과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기업의 민원 해결을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겠죠. 특히 검찰은 이 성남FC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통로였을 가능성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하게 실질적인 걸 다 운영한다고 얘기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그때 당시에 다 아는 얘기였어요. 대장동 남욱 변호사도 2013년 11월 시의회 유력자에게 부탁을 받아 특정 축구인을 감독으로 민원했더니 실제 선임됐다고 JTBC에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죠. 이 후원금 유치는 시민 구단인 성남FC를 위한 공익적인 행위였을 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해당 사건은 이 수사기관이 3년 넘게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건이기도 하죠. 과거에도 이 3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을 했던 바 있는데요.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의 결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게 이 대표 측의 논리입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K스포츠 재단 건과 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곡미술관 건의 그 판결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게 유죄라는 건데요. 반면 이 변 전 실장은 기업 10곳 10여 곳으로 하여금 이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돈을 내게 했지만 이 해당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외에 이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와 오늘 소환과 관련한 정치권 반응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발제구역 JPA였습니다. 네, JPA 뭐 새로운 시도 좋네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준우박 오썸이라고 그게 남아 있네요. 그게 좀 오게 튀었어요. 네네. 근데 두 사람 이제 이름을 따서 우울연대 어떻습니까? 박준우, 유한울. 전혀 좋지 않습니다. 네. 우울연대? 네, 오늘 저희 둘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더니 네. 오늘 류 실장이 굉장히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 실장은 지금 질투할 리가 없는데 티격태격하잖아요. 네네. 둘이. 보기만 해도 우울한 우울연대. 요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뀌고. 폄하하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이제 10시 반에 출석을 했고, 물론 이제 들어간 시간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만, 한 11시경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한 6시간 한 20분 정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이제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배 기자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나올 기미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 10시 40분쯤 이곳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6시간 반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저녁까지는 이어질 거란 예상이 일단 우세합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수행비서 그리고 개인 변호사와 동행을 했고요. 조사엔 변호사가 함께 입회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뭐 멀리서 음악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양쪽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음악 소리가 지금도 크게 들리고 있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좀 들리는데요. 성남지청 건물이 있는 이쪽 도로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건너편 도로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부는 전세 버스까지 대절해서 현장에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된 지금까지도 반으로 나뉜 채 응원전을 방불케 하는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경쟁하듯 음악을 틀고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선 이재명 절대 지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쪽에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이 대표가 도착했을 땐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대표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몇몇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곳 성남지청 앞까지 올라와서 발언하는 이 대표에게 고성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절대 지켜와 이재명 구속하라. 뭐 정말 정반대의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의원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네, 오전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뒤를 지켰었습니다. 지도부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은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이곳에 남아서 기다릴 계획입니다. 여의도 일정을 소화하러 올라갔다가 저녁 때 다시 내려올 계획을 밝힌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나올 때도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는 모습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전에 저희 정치부에 왔었던 배양진 기자가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왔고요. 오늘 야근하는 사람이 수시로 좀 연락을 해가면서 현장 상황도 좀 체크하기 바랍니다. 누가 할 건데요? 박주민 마커가 당연히 해야죠. 올 체크죠. 네. 그래요? 전 우울한 야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6시간 반 정도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답정 기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기소할 거다라는 그런 뭐 예언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한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할 거니까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뭐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속보를 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아까 뭐 현장에도 정치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정치권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왔는데 유채커 일단 대통령실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네, 오늘 이 대표는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취재진들에게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또 표적 수사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죠. 이 현 정권과 검찰을 겨냥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게 입장이군요. 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오늘 총공세를 퍼붓고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재명 방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그 회의에서 이 대표의 개인 문제인데 민주당이 총출동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도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레밍 정치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로 이제 치환을 하면서 이미 민주당은 그 레밍 정치의 늪에 빠졌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지금 저는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 이 성남지청 현장에 아예 직접 나갔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역사를 통틀어 봐도 세상에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줄줄이 비리 세트가 어디 있었느냐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국민의힘 당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아예 현장에 나갔군요. 네. 자,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사법 쿠데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적극 지지, 응원, 옹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대표를 총력 엄호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무도한 철권 통치라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 이상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면서 이 대표를 감쌌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놓고
털어대면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현장에 나가 있던 정청래 의원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워낙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한마디 거들었더라고요. 이 대표에게 원망을 하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게 어떤 맥락인가요? 네, 홍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니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제3자 뇌물죄는 정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K스포츠 미르잔 사건에도 적용이 된 범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이 대표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과거에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된 거라면서 전국 지자체장들의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봤습니다만 오늘 이 대표가 검찰에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동행을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가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있었는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네, 최근 이 대표 앞에서 이제 교토 3굴이란 말을 했던 문희상 전 그 국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이 대표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이 연대 행동에 나선 거에 대해서 옛날식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전략적 사고를 하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그러나 저러나 또 밀어붙이는 데는 측면에서는 과유불급인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야당에서 태도를 분명하지 않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리멸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라 그럴까 타임에 맞춰서 정말 토끼가 쇠굴 파듯이 그때마다 사태 전환 변환을 잘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의장은 이제 민주당에만 조언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모두까기입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의 출석 동행에 대해서 역공을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것도 정치 선전의 일종이다. 오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뭐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또 취지의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만 아마 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수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에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좀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성남FC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사건까지 좀 수사를 한 뒤에 뭐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여부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현재 이 김만배 씨,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뭐라고 말을 했냐면 2025년에 이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내에게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가 입찰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2015년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2015년은 이 하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해입니다. 근데 유동규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말하는 유동규 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다 식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2025년에 넘긴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도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이해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2020년 11월분 녹취록을 보면요. 김만배 씨는 정영학 씨에게 내가 유동규에게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내가 달라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다른 형식으로 하든 돈을 줄게라고 말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김 씨도 지난 2021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영학은 어설프게 얘기하면 믿지 않고 숫자에 밝은 사람이라 유동규에게 준다는 허구 사실을 구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지분이 있다면 그걸 참고 기다리겠느냐, 저를 들들 뽑거나 매일 찾아와서 벌써 돈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도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여러 번 짚었던 그런 내용인데 한겨레 편집국 간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일부 속보를 전했습니다만 해당 기자를 한겨레 측에서 해고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취업 규칙에 규정된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또 한겨레 윤리 강령, 취재 보도 준칙의 이해 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A 씨가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 따르면요. 이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에 3억 원을 비롯해서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이 진상조사위원회 사회 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한겨레는 이런 사실을 오늘 신문 1면에 실었습니다. 어제는 이 류익은 편집국장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또 이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이사 3명이 다음 달 이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일보 등 이제 다른 언론사 관련한 그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해당 언론사들이 이제 업무에서 일단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 아마 관련된 속보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씨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저희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유흥업소 직원의 전화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그런 업소였는데 이 해당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화 목록에서 당시에는 부장판사였던 김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판사 번호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서 2021년에 변호사를 개업을 했고요. 이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이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대신 내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업소는 2명 손님의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입니다. 이후 김 전 판사가 이 술집에 들릴 때면 김만배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 직원은 함께 온 지인이 계산한 적도 있고 김만배 이름으로 달아놓고 간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술값 가운데 2천만 원가량은 갚지 못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김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요. 대법원 이모 판사는 김만배 씨가 연락해서 간 것이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불러서 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30분 정도 있었을 뿐이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언론계, 법조계 등 여러 영역으로 아마 파장이 좀 번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관련된 속보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 공동발제 구역을 진행한 만큼 이 준우박 어썸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제가 실패했는데요.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답정 기소, 검찰 출석한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당 총출통의 위세불이나. 네, 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좀 원픽 좀 뽑아보라고 아까 박마커한테 좀 권유를 했는데 그걸 말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당권 도전 여부가 주목되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구도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의 표명은 대통령실의 입단, 나 부위원장 압박에 나온 상황에서 이뤄졌는데 관련 파장과 소식들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당대표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님이 선전보를 미리 올려주십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 캠프 개소식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많았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연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심을 업었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김 의원은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런 사인을 남긴 커다란 북을 들고 와서 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선거 유세 때 북을 쳤었죠.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네, 또 다른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도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익신 멘토가 어제 출마 선언문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 다음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11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그보다 많은 16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윤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는 당대표 후보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말하면서 당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눈치 빠른 정회원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서 아시겠죠? 이 자리에 쏙 빠진 사람이 지금 잠정적인 당권 주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인데요. 나 부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 바로 나 부위원장에게는 윤심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이 없다는 나 부위원장,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정책을 내놨었죠.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 없다, 실망스럽다, 부적절하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낸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 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세금은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요,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당무에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는 당무 개입은 없다는 거였죠.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이 나 부위원장에 대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부터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과한 반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반면에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된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전혀 당무 개입이라고 보지 않고요. 아이 낳으면 대출을 막 탕감해 준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행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네, 여기서 분명한 건요. 윤심이 등을 돌렸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당내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일단 나 부위원장의 오늘 제주도당 방문 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인 어제 오후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실과의 불화설을 의식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일정 연기를 타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가진 나 부위원장에게 당권 도전 견눈질 하지 말라는 공개적인 경고도 나왔습니다. 장관의 지위를 2개나 주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바로 다음 자리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었는데 공무원의 책임도 역할도 하지 못하고 민간인으로 회피하시는 분이 어떻게 당을 이끄는 정치인의 지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공직과 당직을 함께 맡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를 불문하고 정부 공직을 맡아 있으면서 당직을 다시 같이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당직을 도전하려면 정부직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실 일각에서 해촉설까지 나왔던 나 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 전격적으로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윤핵관 이철규 의원과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만난 직후였는데요. 모종의 조율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죠. 당내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대세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거는 이제 그 대세로서 김기현 의원에게 지지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2년 전에 나경원 대표에게 조언하고 함께했던 참모 그룹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나경원 대표와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 그래요? 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 과정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치르는 선거라는 거죠. 네, 대통령과 불화하는 당대표, 사실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놓은 나 부위원장에게서 이 두 사람을 떠올렸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나 부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몸값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일침을 놨습니다. 돈 없는 그 출산 정책은 없다. 굉장히 비슷한 논조로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께 당시에도 네. 당원들이 계속 갈등하는 모습에 불편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을 올라간다 그래도 유승민과 이준석 이상의 몸값은 가지 않을 거다. 네, 윤심을 기준으로 해서 당이 일렬로 서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언급된 당사자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을 했습니다.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애초에 이거는 축구가 아니었다라고도 썼습니다.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서 이 나 부위원장 개인을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라이벌이 나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상기를 하면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번 전당대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전당대회 유권자인 당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당 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당심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소위 진박 감별한다고 막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그때 총선 완전 폭삭망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쏠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나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과 당대표 출마 여부는 별개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지만요. 전격적인 사의 표명, 결국은 당권 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 내 권력 다툼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그야말로 팝콘 각인 듯한데요. 민주당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외통수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출마는 아마 해야 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이 과연 유지가 될까? 이전에도 어쨌든 21대 총선, 그다음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3번 연거푸 지금 패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번에 또 용산의 위세 눌려가지고 또 접었다. 그러면 4번인데. 그러면 아마 장래를 기약하시기가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네, 당권 출마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에 비윤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는 점, 이 나 부위원장의 고민일 듯한데요. 윤심이 전당대회를 휘젓는 지금의 상황, 나 부위원장의 선택 무엇이 될까요? 야권에서는 결선 투표에 오를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농담 섞인 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강신업 변호사와의 싸움이다. 딱 결선에 그 둘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윤심과 건심. 윤심과 건심의 싸움이다. 건심은 강신업 변호사. 건심. 네, 윤심은 김기현.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놨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을 내놨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기도 또 사의 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받은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 표명, 당권 도전에 한 걸음 더.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실 또 친윤 그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관련된 속보도 좀 짚어봤었는데 오늘 오후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저희가 관련된 속보도 아까 유정아 실장이 좀 설명을 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 부위원장이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건 뭐 분명해 보이고 여러 매체 기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JTBC 기자를 포함해서 나 부위원장과 직접 통화한 기자들이 사의 표명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저희 입장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만둘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만 전화를 했다, 못 받았다, 이 부분을 놓고서는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 부위원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린 만큼 거취에 대한 입장은 좀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은 조금 더 있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나 부위원장은 다만 이 부위원장직 사임이 바로 당권 도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데 좀 더 숙고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권에 도전하려면 부위원장직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나 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유정아 실장이 설명한 대로 이제 부위원장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당권 도전으로 가겠다는 거를 뭐 본인 입으로 확인한 건 아니죠. 다만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권 구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다른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나 부위원장의 지역구는 서울 동작이죠. 수도권 연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당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걸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 역시 안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모색 중인데요. 윤 의원은 나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수도권 당대표론이 대세인 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가망 없다라고 일축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인 그 김기현 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선 충분한 숙고 끝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는 건 당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과 이 높은 인지도 때문인데요. 최고위원 출마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친윤계 김정재 의원은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곧 출마할 것 같으면 자리를 받지 말았어야 되고 이 자리를 받았으면 충실해야 되고 출마하고 싶은 이 유혹 이건 지금 지금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1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 지지율은요 장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뭐 당원들이 뭐 금방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또 김정재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자 어쨌든 나 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유 실장도 잠깐 그런 언급을 하던데
비윤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친윤 그룹에게 지금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강행하려면 네. 자연스럽게 분류가 네, 되겠죠.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친윤 표심에서는 좀 멀어질 수가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동정표를 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원조 비윤이라고 할까요?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듯한데요. 유 전 의원은 설 연휴쯤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역시 여전히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이제 윤심이 미치는 또 파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앞으로도 관련한 속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비판 나경원 저출산 위 4위 당권 도전 한 걸음 더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회 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의원회관에서 강제 철거했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짚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전시회를 주관했던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인격 모독이다 공방을 펼쳤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권이 내로남불 풍자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뻔했던 작품들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어제 새벽 기습 철거를 했죠. 개인이나 단체 인격을 침해하거나 혹은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의원회관 사용 내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작가들은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왜 남의 작품 가져가갖고 남의 재산 가져가갖고 당신들이 안 돌려주고 무슨 권리로 그런 걸 반성을 하든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결국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철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전시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우리를 거부했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무단 철거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러면 국회 전시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작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 모독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죠.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장소를 마련해준 의원들, 민주당 철험회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며 저희를 의심했는데요. 나체 사진에 칼을 들고 있다. 이건 증오와 저주의 그림입니다. 모욕이라고 특정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어렵고 또 이 주최하는 그 주관하는 게 아마 철험회죠. 철험회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던데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적개심을 보여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징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예술 작품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12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반면 행사를 진행했던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풍자일 뿐이라며 국회 사무처의 처사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거기 있는 작품 어떤 것 중에 그런 작품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설령 그런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을 제출한 작품을 전시한 작가들이 책임질 문제이지 국회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을 한 게 아니냐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한 것인데 이거 자체를 정치인들이 재단해가지고 과잉 충성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누가 될 거 아니야 신기 거스른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너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닌가. 이번 철거 결정을 내린 민주당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출신이죠. 굳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무총장이 밝힌 철거 사유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 국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국민의힘에 괜한 빌미를 줄 수 있었다. 실제로 민주당 국정조사위원회 입에서 나온 우려기도 합니다. 제가 12구 참사 국정조사위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 끌고 가기가 지금 힘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해요.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으면은 크게 이걸 증폭시켜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전시가 됐다면 아마 오늘 예정된 그 전문가 공청회도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아직. 이번 전시의 목적,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죠. 12구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만일 국정조사가 파행이 됐다면 애초에 전시 목적도 빛이 발했을 듯 싶습니다. 이번 철거 논란, 풍자냐 모독이냐 해묵은 공방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죠. 풍자의 기계적 중립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명백하게 한쪽에 대해서만 이른바 풍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풍자인지 아니면 풍자를 가장한 인격 살인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풍자의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신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단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풍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풍자화의 전시 장소로 국회가 적절하냐는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견과 의견 청취도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미술품도 걸 수도 있어요. 국회 외에 다른 공간에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본인들이 전시를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회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괜히 이 풍자가 풍자로서 끝나지 않고 정쟁화의 도구가 또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2017년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죠. 당시 국회에 걸린 루드화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었는데요. 행사를 주관했던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었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작가분들의 몫이고요. 그 예술 작품이 국회에서 전시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제가 소속한 정당이나 새누리당 또 다른 정당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그런 상처를 드리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도 막론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역지사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당시 상황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었던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쾌한 명제 정리 덕분이었는데요. 예술가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 다만 예술과 정치는 영역이 다르다. 고로 정치인 주최의 국회 전시는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정치권의 암묵적 합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역지사지 대신 내로남불을 시전한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댔었죠.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서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지금과 꼭 닮았습니다. 천인공로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화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전래 동화입니다. 지금 동화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180도 바뀐 여야. 지금이라도 내로남불 대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재미도 감동도 없는 정치 풍자극을 봐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4년 전 설을 향했던 충고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뭐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낸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성으로 조롱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래 여당이 잘못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이럴 건데 네. 이걸 갖고 천인공노할 이러고 막 다 이렇게 날뛰고 막 네. 이렇게 행본을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 F를 맞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제가 속보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속보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청사에서 계속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조사를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뭐 진행을 시킬지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후에 나오는 속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현장에 나가 있던 배양진 기자를 연결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도 이제 다 같이 뭐 집결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현장 분위기 저희가 시끌시끌했던 현장 분위기도 좀 봤는데 자 아무튼 관련한 속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자 일단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일부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검이요. 이 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모두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직접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만 이뤄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욱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찰 수뇌부는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경찰 특수본이 원래 설 전에 이제 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한 걸로 일단 알려졌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역시 이제 그동안 많이 지적됐던 이른바 윗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최고위급 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인데요. 참사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이 참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가 결정됐습니다. 특수본은 설 전에 수사를 매듭 짓겠다는 방침인 만큼 윗선 수사는 김 청장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윤희근 경찰청장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뭐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게 특수본의 이제 판단인데요. 네. 조만간 이제 무혐의 처분의 일종인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윤 청장은 어제 그 4달 만에 이제 기자 간담회도 열었는데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노조가 직접 고발을 했었는데요. 특수본은 이건 형식만 취했을 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응과 대비 복구 의무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는 추상적 권한만 부여돼 있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이유로 특수본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 이제 청문회 때 뭐 관련된 발언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에는 선을 분명히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또 윤 대통령도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법적 책임 부분을 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도 뭐 한때 뭐 사람들이 많이 예상했던 대로 뭐 경질이 된다든지 교체가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보다는 유임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은 결국은 현장에 있던 실무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뭐 묻는 그런 좀 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꼬리 자르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고 검찰이 윗선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죠. 네, 방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검찰이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압수수색을 이제 검찰이 오늘 처음으로 나섰잖아요. 네. 이 검찰 관계자는 최선의 인력을 투입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압수물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새로운 혐의점이 나오게 되면 이를 고리로 해서 윗선과의 공모관계나 추가 범행을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경찰이 사건을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또 찾아내게 되면은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속보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세 번째, 3차 청문회 날짜는 12일쯤이 유력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오늘 17일까지 연장이 됐죠. 여야는 추가 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 중인데요. 야 3당은 오는 12일엔 3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현재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죠. 민주당 등 야당은 마지막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이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 국조기간 동안 많은 변명과 거짓들이 난무하였고 또 그들의 거짓을 합리화해주는 일부 위원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이 그날 그 현장에서의 보고 들었던 진실한 내용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과연 그들의 증언이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은 필수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지청 쪽 저희가 상황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네, 일단 이 성남지청 앞이 오늘 오전부터 딱 반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남지청 건물이 있는 쪽에는 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또 건너편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지금 청사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저 앞은 좀 비어 있는데 네. 저기에서 조금만 나오면 이제 지지자들 또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아까 좀 저희가 볼 수 영상으로 있습니다. 봤던. 네, 예. 맞습니다. 뭐 오늘 전세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이 현장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쪽은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음악을 틀고 또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는 뭐 이재명 절대 지켜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 네. 또 반대로 이제 보수단체 쪽에선 이재명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거의 뭐 응원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구호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좀 남아있을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이따가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도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지키고 또 이재명 대표를 좀 이렇게 엄호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또 그런 네, 의원들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밤 상황은 뭐 유한을 체크든 뭐 박준호 맞거든 둘이 알아서 좀 결정해서 좀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이후에 나오는 속보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쉽죠? 오늘 야근은 우울연대에게 뭐 또 둘이 알아서 같이 하든.